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하였던 주력 소총인 카98K 마우저 소총, 카라비너 98 크루츠 마우저 소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마우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기 역사 가운데서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총기 개발의 천재인 존 브라우닝이나 아니면 AR-15을 개발한 유진 스토너, AK-47을 개발한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같은 그러한 여러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1800년대에 근대식 볼트 액션 소총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탄피식 그러한 총탄을 개발한 그러한 총기 설계의 선구자가 바로 마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마우저하고 비렐름 마우저 두 형제가 마우저 회사를 설립하고 총들을 개발하였는데, 마우저가 이러한 총을 개발하기 전에는 이전에는 머스킷 같은 그러한 소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럴에 총탄을 따로 장전하고 그 다음에 장약 봉지를 이렇게 장약이 담겨 있는 그러한 주머니를 넣고 그 다음에 사격을 하는 이러한 되게 구식 그러한 방법으로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에서 익히 보시면은 일렬로 아니면 두 줄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늘어서가지고 총을 발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총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우저가 탄피식 그러한 총알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5발 클립식으로 장전할 수 있는, 여러 발을 한꺼번에 장전할 수 있는 그러한 클립탄도 마우저가 개발하고 볼트 액션으로 더욱더 빠른 장전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든 것은 근대 총기 역사 가운데 엄청난 그런 혁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반자동이나 자동 장전 되는 그러한 소총들에 비하면 아주 발사 속도도 늦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대 한 200년 사이의 역사 가운데서 이 볼트 액션 방식의 총은 이제 머스킷 방식의 총에서 넘어오는 그런 큰 변혁의 시대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마우저가 1898년에 개발한 게베어 98, 지금 영상에 보이는 카98K의 원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총열이 훨씬 긴 게베어 98 같은 경우에 볼트 액션 방식 라이플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거의 한 130년, 120년 가까이 전에 개발된 총이지만 그때 완성된 마우저가 완성한 볼트 액션 방식의 작동 방식은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고 또 사용되고 있고, 똑같이 마우저 볼트 액션 방식을 사용한 많은 총들이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생산되고 카피되고 이렇게 지금도 현재도 사냥용 볼트 액션 라이플 총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저가 그때 당시 완성했던 그 볼트 액션 방식의 구조는 워낙 튼튼하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작동 방식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총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볼트 액션 라이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게베어 98이 출시된 이후에 많은 파생형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우저 볼트 액션을 채용한 그런 많은 총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개발이 됐습니다. 일단 마우저 자체도 독일뿐만 아니라 유고라든지 체코라든지 스웨덴, 브라질 많은 나라에서, 터키 같은 나라에서도 마우저 총을 제작해서 판매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리사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의 엔필드라든지 스프링필드 M
1903 같은 그러한 총도 결국 마우저의 볼트 액션 방식을 채용한 그러한 총으로서 마우저의 영향력 안에 다 있는 그러한 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볼트 액션 구조 자체는 마우저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의 이름이 Ka-98K인데 Ka-98K는 마우저 소총 중에서도 독일군의 지식 소총으로 1935년에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군의 제식 소총으로 장비가 된 그러한 총입니다. Ka-98 같은 경우에 이전에 원래 이 총의 원형이었던 게베어 98에 비해서 길이가 짧아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제작된 단축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베어 98이 보병용 총으로 길이가 아주 긴 그러한 총이었다고 한다면 이 총은 카라비너, 카빈, 그러니까 기병용 총이죠. 보통 옛날에 기병용 총은 보병용 총보다 훨씬 길이를 짧게 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제작된 그러한 총입니다. 카라비너 98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K 버전이 나왔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A 버전과 B 버전이 먼저 생산되었다가 이제 1935년에 독일군에게 제식으로 채용된 총은 K 버전이 되겠습니다. 앞에 카는 카라비너, 카빈이라는 의미고 98 뒤에 K는 쿠르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어로 짧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아진 98 마우저 소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병용으로 사용하던 게베어 98 같은 경우에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거는 당시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반 특히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전투의 양상이 보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참호전을 하였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렇게 Ka-98K 이제 짧은 기병용 총을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쟁의 양상이 참호전에서 이제 돌격전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이동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전투의 양상으로 변화되게 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긴 총보다는 짧은 총이 필요하게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기준에 비춰서는 지금 이 총도 아주 긴 편인데 길이가 111cm입니다. 근데 배럴이 23인치 배럴이 적용되었고 무게도 상당히 꽤 무거운 목재로 만들어져 있고 특히 배럴의 굵기가 굵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게베어 98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무겁죠. 사실 들어보면 그것을 들고 신속하게 뛰어다니고 이동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신나강 M9130 같은 경우에도 30인치 배럴이 사용된 것을 보면 이제 장거리 이렇게 참호전 때 장거리 사격을 위해서 이렇게 긴 총이 필요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이렇게 신속하게 들고 이동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카빈 총이 주력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총 같은 경우에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Ka-98K 카빈입니다만은 6호에서 캡처된 그러한 총입니다. 6호 캡처는 어떤 말이냐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군이 전쟁에서 패한 독일군에게 노획한 그러한 Ka-98K 총이 러시아와 6호에 많이 캡처가 돼서 그렇게 잡혀서 전쟁 후에 노획물자로 잡혀서 이렇게 보관되어 오던 그러한 물건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동구권이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개방되고 그동안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Ka-98K
이런 K98K 이런 노획품들 저장해 놓았던 그런 총들이 대량으로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한정에 $100 미만 가격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수량이 거의 없어서 한정에 거의 중고 거래가도 한정에 400불 이상, 400불에서 보통 700불, 상태가 아주 좋은 거는 1000불 이하까지 그 정도 가격에서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같은 경우에 물론 마우저는 독일뿐만 아니라 스웨덴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마우저가 있지만은 그래도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사용되던 K98K 오리지널 제품의 소장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캡처라든지 유고 캡처 같이 이렇게 동구권 나라의 전후에 노획물로 이렇게 보관이 되었다가 나중에 들어온 물건들이 아주 수집용으로 괜찮은 그러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캡처하고 유고 캡처 K98K가 오히려 독일제 오리지널 K98K보다 더 좋은 이유는 앞서 블로그에서도 제가 글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총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전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배럴의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재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특히 배럴의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총탄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고 캡처나 러시아 캡처 같은 경우엔 전후에 유고와 러시아에 의해서 배럴이 신품 배럴로 교체된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본인들이 유고와 러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총을 전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시에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의 배럴을 전부 다 신품으로 교환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새것 같은 그러한 배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사격용으로도 훨씬 뛰어난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러시아 캡처 그리고 유고 캡처 K98K의 특징입니다. 특히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던 마우저 생산 공장들은 전부 다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만은 세르비아에 위치하고 있던 마우저 생산 공장의 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거기서 계속 이후에 이제 유고 마우저 M24, 47 또는 M48 같은 그런 유고 마우저가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같이 생산한 신형 배럴, 신품 배럴을 장착했기 때문에 장착해서 매 5년마다 검수를 거치면서 총을 되게 철저하게 보관을 했기 때문에 아주 보관 상태도 좋고 그리고 명중률도 뛰어난 그러한 총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K98K 독일제 물건보다 유고 캡처라든지 러시안 캡처 물건이 지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총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일단 살펴보면은 다른 마우저와 비교해서 독일제 마우저 K98K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을 보시면은 여기 나이테 같이 나무의 나이테가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제가 처음에는 이게 원목에 나이테가 되게 촘촘하게 그렇게 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살펴보니까 이것이 원목의 나이테가 아니라 독일제 K98K 같은 경우에 집성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합판이 매우 얇은 합판을 여러 층 적층 성형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스톡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적층 성형된 그런 합판의 이런 무늬가 마치 나이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제 K98K의 스톡은 원목 스톡이 아니라 합판 적층 성형에서 만든 그런 스톡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훨씬 더 변형이라든지 뒤틀림에 강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제작된 그러한 스톡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마우저랑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독일제 마우저는 마우저 K98K는 적층성형된 스톡으로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6.5 마우저랑 비교를 했을 때 외형상 볼 수 있는 특징은 이 앞쪽에 6.5 마우저 같은 경우에 핸드 커버가 이렇게 위쪽으로 앞쪽까지 덮여 있습니다만은 독일제는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여기 탄젠트식 가늠자 있는 이 악실 앞에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 마우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가늠자 옆으로 해서 악실 앞에까지 나무가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실사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핸드 커버가 여기 앞쪽까지 덮여 있는 것이 좀 더 실사용하기에는 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사격을 해보면 이 마우저 탄 자체가 워낙 굵고 크고 그리고 화력이 세기 때문에 많이 사격하면 금방 배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뜨거워져 있는데 보통 손을 잡게 되면 보통 손을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전을 하다가 보면 실수로 이 부분의 엄지손가락이 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달궈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잡게 되면 손에 화상을 입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무로 이렇게 핸드가드로 덮여 있는 쪽이 사실 실제 사격하는 데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형상 보기에는 이쪽 독일제 이 부분이 개방된 독일제 K98이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만은 실제 운영하고 사용하기에는 이 부분이 덮인 쪽이 나무로 커버가 덮인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제 K98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개머리판 중앙 부위에 있는 이 부분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쇠덩어리가 이 쇠 부분이 부품이 왜 개머리판에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부품이 어디에 사용되는 부품이냐 하면은 볼트를 뺐을 때 볼트를 완전 분해해서 공이를 뺄 때 이 부분에 끼워서 수직으로 눌러서 끼워서 스프링을 압축시킨 다음에 공이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것이 공이를 분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데 독일군의 K98K 마우저에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장착되어 있고 몇몇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는 마우저에도 이 부분이 있는 그러한 총들이 있지만은 없는 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제 K98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항상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 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납작한 그런 철제 버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전 말기에 물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얇은 버 패드를 이렇게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이쪽 안쪽까지 이렇게 크게 쇠로 덮어 놓은 그런 버 패드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나 그거나 사실 사용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더 쇠를 아끼고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은 후기형 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이 방아쇠 울과 매거진 커버 여기 구멍을 누르면 이 매거진 커버가 아래로 벗겨집니다. 여러분 뭐 토이스타 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들의 경우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안에 탄이 장전된 상태에서 그 매거진에 들어있는 잔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볼트를
제껴서 한 발 한 발 빼낼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이 구멍을 눌러서 이 매거진 플레이트를 아래로 빼버리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잔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매거진 플레이트와 방아쇠 울 또한 이거 대전 말기에 물자 절약과 그리고 제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철판 프레스로 제작된 그러한 모델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밀링으로 해서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든 그러한 부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만은 철판 프레스로 만들어서 생산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작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YF라는 각인이 찍혀 있는데, BYF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마우저 생산 공장 중에 오벤도르프에 위치한 마우저 생산 공장의 각인입니다. 오벤도르프는 마우저가 처음 마우저 생산 공장을 세운 본사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이 오벤도르프 말고 뭐 베를린이라든지 여러 다른 지역에 여러 군데에 마우저 생산 공장을 세워서 같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생산된 마우저들이 많습니다. BNZ라든지 여러 가지 각인들, 다른 각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 BYF는 최초의 마우저가 공장을 세웠던 오벤도르프에서 제작된 그런 마우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작사 각인은 아래뿐만 아니라 이 위에도 원래는 찍혀 있는데, 이 총 같은 경우에 이제 6호 캡처, 6호에 노획된 그러한 총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각인을 지우고 6호 크레스트가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통 독일제 카고팔 같은 경우 옆에 나치 문양 마크라든지 독수리 마크라든지 그런 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6호 캡처하고 러시아 캡처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6호 크레스트를 새로 하고, 아니면은 러시아 캡처 같은 경우에 X 마크로 이렇게 새로 각인을 찍어서 이게 더 이상 나치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노획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그런 물건이라는, 변형시킨 게 아니라 변경한 물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꽂을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꽂을대는 이렇게 손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죠. 빠져서 다른 이제 꽂을대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맨 앞에, 꽂을대 맨 앞부분만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나사가 잠기듯이 이렇게 잠겨서 딱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 전시에는 전쟁터에서 이 꽂을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럴을 청소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철제 꽂을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제이기 때문에 배럴 안에 넣고 이렇게 쑤시다 보면 배럴 안에 상처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청기 청소용 도구 꽂을대 같은 경우에 철제가 아닌 알루미늄재로 제작이 되어서 무른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이 되어서 무게도 훨씬 가볍고, 그리고 보호 안쪽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된 꽂을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꽂을대 끝부분이 이렇게 쇠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더욱 보호안을 상처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된 꽂을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제로 제작된 꽂을대로 안에 총구 아답터 없이 꽂을대로 이렇게 총구를 쑤시다 보면 배럴 안에 강선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안쪽으로 깊은 상처를 내기 쉬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마구 사용된 이런 빈티지 라이플 같은 경우에 안에 보호 안쪽에 상처가 많아서 카운터 보어드라 그러죠. 보호 안쪽을 살짝 깎아서 그러한 상처난 부분을 제거한 그러한 총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렉터용으로는 가격이 좀 더 낮지만, 실사격용으로는 이렇게 강선의 상처난 부분을 갖다가 제거한 쪽이 좀 더
그냥 이제 상처난 배럴보다 좀 더 명중률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늠쇠, 앞쪽 프론트 사이트 가늠쇠에 울이 장착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총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 가늠쇠 울은 여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쇠 울을 탈착할 수 있습니다. 뺄 수 있고 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 프론트 사이트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 눈에 맞게 0점 조절을 하면 이 가늠쇠 부분을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때려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른 부분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늠쇠 울을 씌울 수 있습니다. 이 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가늠쇠 울이 없지만 따로 가늠쇠 울 부품을 구해서 씌워주면 그렇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쇠 울의 유무로 총기의 제작 연도라든지 그런 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이 워낙 무거워서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설명을 드리려니까 땀이 날 정도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주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동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독일제 K98K의 특징인 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시듯이 볼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K98 독일제 마우저 K98의 특징은 이 구분 볼트 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유고라든지 다른 데서 처음에 나온 마우저는 이 볼트 손잡이가, 볼트 핸들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제끼면은 이렇게 90도로 수직으로 제껴지고, 뒤로 당겼다가 다시 수직으로 90도로 옆으로 이렇게 눕히는 그런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독일제 K98은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굽혀놨냐면은 조작하기, 이 부분이 볼트를 조작하기가 훨씬 쉬울 뿐더러, 잡고 이렇게 당기기가 쉬울 뿐더러, 특히 이 윗부분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부분,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부분에 스코프를 달 경우, 장착할 경우 이 부분이 볼트 손잡이가 90도로 이렇게 서면 스코프에 닿아서 스코프를 장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스코프에 간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굽혀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우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6호째 마우저랑 비교를 해보면 이 볼트 부분이 상당히, 독일제 마우저는 이 볼트 부분이 상당히 정교하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호째는 좀 더 투박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이 부분도 독일제가 훨씬 정교하고 뭐랄까 얕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6호째는 좀 더 넓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호 마우저 M48이 가장 전후에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이 제작된 그러한 총이라서 6호 M48이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6호째 마우저랑 또 다른 특징은 이 독일제 마우저 같은 경우에 장전 손잡이를 끝까지 당기게 되면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이 탄창에 있는 탄 플레이트에 걸려서 이 볼트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을 넣어야만 볼트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이 없는 상태에서는 손으로 이 부분을 눌러서, 탄 지지를 손으로 눌러서 볼트를 앞으로 밀어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밀리는 것을 앞으로 볼트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서 장전을 하면 이 파이어링 핀이 뒤에 튀어나와서 이게
장전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죠. 방아쇠를 당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스트라이커 방식으로 총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토이스타 에어건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볼트를 조작할 때 뒤로 당기는 건 쉽지만 앞으로 밀 때는 좀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볼트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고 피스톤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총의 볼트 같은 경우에 앞뒤로 움직이는데 전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밀리고, 단지 이 볼트가 뒤로 당겨진 상태로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힘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요 민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진 않고요. 약간 볼트 핸들을 앞으로 약간 민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지금 요 부분이 앞으로 밀릴 때 이제 공이 스프링에 저항이 느껴집니다. 요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뒤로 지금 이게 공이 스프링에 의해서 뒤로 살짝 밀려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좀 더 내릴 때, 앞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스프링의 저항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격발을 하고 다시 이 부분을 뒤로 뺄 때도 스프링의 저항이 약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아래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부분이 격발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당길 때 힘이 조금 필요하고,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밀 때, 앞으로 밀어서 이 부분을 살짝 내려줄 때, 이 부분이 살짝 앞으로 움직일 때 스프링의 그러한 힘이, 저항이 약간 느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안전장치인데, 왼쪽으로 90도로 누워있을 때 이제 세이프티가 해제된, 격발 가능한 그런 세이프티 오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90도 수직으로 세우면 방아쇠를 당겨도 격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장치가 온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안전장치 온된 상태에서 이 볼트를 뒤로 빼서 탄을 뺀다든지 넣는다든지 장전을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가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90도를 이렇게 제끼면 이제 볼트 자체가 락이 돼서 볼트 자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뒤로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락이 된 상태고, 90도로 올리면은 볼트는 움직일 수 있는데 방아쇠만 작동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볼트도 안 움직이고 방아쇠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고, 왼쪽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이제 격발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 안전장치는 이 공이가 뒤로 당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공이가 이렇게 장전된 상태에서만, 튀어나온 상태에서만 안전장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이가 내려간 상태에서는 안전장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볼트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뒤로 당긴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완전히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해서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돌려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개머리판에 이렇게 끼워서 공이를 완전히 빼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름이 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분해 소재를 하고 기름을 다 발라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이를 완전 분해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겁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총에 사용되는 마우저 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탄이 7.92 곱하기 57mm 마우저 탄입니다. 탄의 직경이 7.92mm이고 탄의 전후 길이가 57mm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5발 클립에 끼워져서 장전하기 쉽도록 5발을 한꺼번에 장전하기 쉽도록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폴 마우저가 처음으로 탄피식 탄을 개발하였고, 또한 이렇게 클립에 끼워서 5발을 한꺼번에 장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핏 지금은 뭐 다 익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탄을 이렇게 한 발씩 빼서 들고 다니려면은 부피도 커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만은 이렇게 5발 딱 납작하게 규격화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딱 이렇게 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과거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군인들이 어깨에 탄띠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머니에 이렇게 10발씩 한 10발씩 이렇게 주머니 하나에 이렇게 10발씩 이렇게 넣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탄을 총에 장전하기도 쉽도록 그렇게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5발 클립입니다. 물론 자동 소총이 있는 요즘의 그런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이 탄은 탄피의 클립에 장전된 이 탄은 구시대적 그런 유물이고 장전하기도 느리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처음 이게 개발되었던 1900년대 초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 1800년대 1900년대 초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물건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우저는 워낙 많은 나라에서 마우저 총을 개발하고 또한 라이센스 생산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탄 또한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의 본인의 나라에서 사용할 그러한 탄을 제작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차 대전 때 워낙 많은 물건들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많은 탄들을 제작해 놓아서 그렇게 보관되어 둔 잉여탄들, 서플러스 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서플러스 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잉여탄들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이 총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서플러스 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1990년대 동구권에서 이렇게 마우저가 카구팔이라든지 다른 마우저 총들이 들어와서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된 이유로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서플러스 탄은 많이 만들긴 했지만 그 양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한 만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정된 양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근래에는 옛날보다는 다소 보기도 어려워지고 가격도 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탄 같은 경우에 터키 마우저에 사용되는 터키제 마우저 탄입니다. 터키 마우저 탄의 특징은 이 탄두 부분이 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 탄두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니켈 코팅이 되어서 우리 동전 500원짜리나 100원짜리에 보일 수 있듯이 니켈 코팅이 되어 있는 철탄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철탄피를 놔두게 되면은 철이 공기 중에 산화되고 물에 닿으면 녹슬기 때문에 이렇게 니켈로 코팅을 해서 은색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관통력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철심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철갑탄, 자켓이 철로 만들어진 그런 탄도 있습니다. 예, 너무 강한 탄은 아니고 강한 철은 아니고 연철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총에
배럴의 보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철갑탄입니다. 터키 마오저탄 같은 경우에 다른 마오저탄이 보통 2400에서 2600 fps feet per second, 초당 2400에서 2600 피트를 나가는 그러한 총알이라고 한다면, 이 터키 마우저 같은 경우에 탄두도 철갑탄이고 안에 장력도 끝까지 아주 꽉꽉 차 있어서 초당 발사 속도가 거의 2900에서 3100 fps, 3100, 거의 한 평균으로 3000 fps 정도 나오는 그러한 하이 벨로시티 탄입니다. 다른 일반 마우저 탄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저 같이 이렇게 볼트 액션 라이플은 구조가 워낙 간단하고, 그리고 총열이라든지 챔버가 아주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터키 마우저 탄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터키 마우저 탄을 사용하는 총 중에 볼트 액션 라이플 말고 다른 이제 자동 사격이 가능한 자동 소총 같은 경우에는 마우저탄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라 하더라도 이 터키제 마우저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동 장전 기구가 파손된다든지 고장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터키 마우저탄은 그런 자동 사격용 소총에는 사용이 추천되지 않는 그러한 탄입니다. 지금 물론 화면에서 보시는 이 독일 카그58K 마우저에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탄은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서플러스 탄, 잉여탄입니다만은 이것은 페르시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페르시아 마우저에 사용하던 그러한 마우저 탄입니다. 지금은 이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라크라든지 이란 같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그런 페르시아 마우저탄입니다. 서플러스탄의 특징은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플러스탄은 안에 장약이 이제 부식성 장약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1900년대 중반 이전에 초중반에 만들어진 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식성 장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서플러스탄을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제 암모니아가 함유된 그러한 세정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윈덱스라는 이렇게 창문 청소용, 창문 세척용 그런 세척제로 배럴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 다음에 사격 후에 오래 두지 않고 바로 배럴을 청소해 줘야만 부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서플러스탄으로 사격하고 나서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 보어 안쪽이, 배럴 안쪽이 부식이 돼서 녹슬어서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표면에 이렇게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렇게 또한 서플러스탄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총알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탄은 페르시아 탄입니다. 이 뒤에 각인을 보시면 초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각인이 페르시아, 약간 중동 언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이 잘 안 잡힙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탄들이 있습니다. 현용탄 같은 경우에 체코에서 만들어진 셀리에르 벨럿 SNB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각인도 보시면은 SNB라고 적혀 있는 것을, 초점이 잘 안 맞아서 SNB라고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57 7.92mm를 보통 8mm 마우저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 곱하기 57 SNB라고 적혀 있죠. 셀리에르 앤 벨롯, 체코의 현용 탄약 회사입니다. 거기서 만든 마우저탄 되겠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오랜 세월 몇십 년 묵은 이런 서플라스탄보다 훨씬 때깔이 반짝반짝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산화돼 가지고 거칠어져서 그런데 현용탄은 이렇게 산화가 덜 돼서 매끈매끈합니다. 이 오래된 서플라스탄 같은 경우에 거칠거칠해서 산화가 돼서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를 밀고 당길 때 이 부분이 마찰이 돼서 좀 뻑뻑한 거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속 광택제, 금속 연마제 가지고 깨끗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밀어주면 장전할 때 훨씬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용탄 같은 경우에 가격이 서플라스탄보다 월등히 비싼데 보통 15발, 보통 20발에 거의 한 15불 정도, 20발에 15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용탄의 장점은 이제 과거 서플라스탄보다 이제 비부식성 장력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배럴이 녹슬 위험이 적다는 거, 배럴이 녹스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물론 사격 후에는 배럴을 바로 청소해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부식성 그런 익력탄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오래돼서 혹시 탄피에 금이 간다든지 그렇게 갈라진 그런 부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총을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현용탄의 장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탄 같은 경우에 사냥용으로 마우저 총을 사용해서 동물을 사냥할 때 적합하도록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 포인트 할로 포인트 탄입니다. 앞에 이렇게 납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자켓이 열려있는 할로 포인트 탄입니다. 이 탄 같은 경우에 RP 레밍턴에서 아마 제작된 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물을 사냥할 때 더욱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끝부분에 납이 개방된 할로 포인트 탄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여기 4개 보면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5.56mm 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잘하게 점선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탄과 비교할 때 다른 탄은 이 부분이 점선이 없이 이렇게 매끈한데 이 부분에 이렇게 찍은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목표물에 이 탄이 들어갔을 때 앞부분이 열려서 할로 포인트로 앞부분이 열려서 찌그러지면서 살상력을 높이는 것 플러스 이 부분이 찢어지면서 파편이 이렇게 껍데기가 파편으로 이렇게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켓이 다 떨어져서 분리되면서 목표물에 박혀서 살상력을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자잘하게 여기가 이렇게 파인 겁니다. 탄이 살상력을 더욱 높인 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98K의 탄을 어떻게 장전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터키제 마우저탄 같은 경우에 탄 목이 갈라져서 사용하지 않고 장약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뇌관을 격발시킨 전혀 발사되지 않는 더미탄입니다. 이 더미탄을 가지고 어떻게 카98에 장전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총이 워낙 크고 무거워서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볼트를 그리고
자, 열어주고 상태에서 단클립을 여기 위에 단클립을 꽂을 수 있는 홈에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딱 들어가죠.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손으로 넣어도 되고 왼손으로 넣어도 되는데 카메라에 지금 왼쪽 편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탄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이것을 직접 빼줘도 되고 아니면 꽂혀있는 상태에서 바로 볼트를 밀면 앞으로 빠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에 잘 보이십니까? 볼트를 앞으로 밀어주면 한 발이 장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하고 다시 뺄 때 세게 확 당기면 살짝 당기면 살짝 떨어지고 이제 세게 당기면은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내려서 사격하고 다시 볼트를 내려서 당기고 다음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총 5발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씩 이렇게 손으로 한 발씩 직접 넣어줘도 됩니다만 이렇게 손으로 한 발씩 직접 넣어줘도 됩니다만은 클립으로 넣으면 훨씬 빠르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탄을 넣는 모습을 한번 시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독일의 2차 대전 주력 사용 소총이었던 K98K 마우저 볼트 액션 소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날개달자입니다. 블로그에 더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함께 좋은 정보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ừa xong ghế tôi bỏ cuối còn sao is like you go pull them off. siêu họ có chuối để nó có được lắm rồi đó. Đấy. Đau sợ cỏ.
说让上搞一下。来来来，拿进去。到左前搞，到那个搞。哎，有山楼，有别稍微好点。哎，对吧？